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오늘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 실현해. 네, 애국국민 여러분, 자 이제 4시 5분 전인가요? 6분 전인가요? 5분 전, 잠시 5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팽팽히 맨 앞으로 좀 터주시고 선생님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뒤로 오세요. 뒤로 아버지보다 앞으로 서세요. 앞으로 오세요. 큰 분은 이제 쓰니까 얼굴 가려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잡아대는 뻔뻔 거짓말 위증비서 잡아대는 뻔뻔 대장동 대장물이 잡아대는 뻔뻔 김성태 물어나고 잡아대는 뻔뻔 공무원 재판을 지원하는 뻔뻔 공무원으로 송달을 받지하는 뻔뻔 경기도 법인하고 조밥먹고 뻔뻔 내 목소리야 세면 재판 빨리 해. 자, 하나 남는 거 없어요? 정의를 실현해. 자, 하성란 대표 일로 오세요. 가운데. 저 가운데로 오세요. 뒤로 해서 가운데로. 선거재판 빨리 해.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핫팩이 없어서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다는 분 손 들으세요. 핫팩 드릴게요. 핫팩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핫팩. 핫팩 여기 하나 드리세요. 여기 핫팩. 추워서 안 되시고 견디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현수막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애국 시민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유튜버나 언론사 기자분들께 보도자료도 전달해 주세요. 보도자료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좀 나눠주세요. 법을 반대해. 아이들이 위험해. 가정해. 평화를 위협해. 자, 이제 음악을 꺼주세요. 자, 음악을 꺼주세요. 애국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2분 후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지만 절대로 다수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 담벼락에 있는 저 화환을 보셨습니까? 대통령 탄핵하는, 반대하는 화환이 5줄을 넘어서 지금 6줄째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까지 꺾어진 그 골목 안쪽까지 다 채워지고, 페넷마이크에서 오늘 방송한다고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찍었더니 5줄, 6줄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인도에 다 차서 10줄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저 탄핵 반대하는 화환이 그래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일 축하 화환도 많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생일인가요? 자,
자,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쪽 끝에는 잘 안 보이니까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이쪽 뒤쪽으로 쓰세요. 이쪽 아니, 그쪽까지 너무 많고 저 끝에 있는 한 10분만 이쪽으로 뒤로 오시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와서 사진이 찍혀야만이, 좀, 원래 많이 왔는데 여기서 찍히면 안 보여요. 그래, 저 끝에 있으면, 그래요. 예, 옮겨주세요. 저 뒤쪽으로 가서 사람이 꽉 차도록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된 줄 아시고,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전원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양우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모두 발언을 하게 된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주요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스팔트 현장에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을 망치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악랄한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교묘하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태리 공산주의자가 말한 서유럽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략,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기동전이 성공하지 못한 서유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각 영역 진지를 정확한 기독교 세력과 전통주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진지전을 획책했고, 또 비렐름 라이란 사람은 성혁명을 주창함으로 인해서 성을 혁명의 도구로 오르가즘을 달성하면, 그리고 이 투쟁가들에게 성혁명 에너지를 주면 모든 전체주의 체제를 파시즘 나치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악랄한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이론을 계속 주창해 왔고, 그러한 성혁명 이론에 의하여 지난 1968년도에 프랑스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프랑스 학생운동은 혁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권 체제를 못 바꿨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 막시즘, 문화적인 체제를 다 이행하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8 학생운동에도 그들이 주창한 이론은 기존의 전통 체제를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말하며 마오이즘, 모택동 사상을 주창하며 선동하고 신봉하고 그리고 호치민을 그리고 중남미 혁명가인 체 게바라를 숭상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모든 전통 윤리를 파괴하자고 하면서 프리섹스를 하면서 모든 사회 윤리 기강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유엔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 언론계, 학계, 모든 정치계로 들어가서 심지어 기업으로 들어가서 할리우드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 방송, 영화계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바로 이게 문화 막시즘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악랄한 세력들이 얼마나 간교한 술책을 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냥 전통적인 막시즘, 공산주의는 그냥 자기들은 노골적인 것은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고도로 선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국가가 복지 혜택을 줘서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화적인 탈을 쓰고서 변형된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있고 지금은 이것을 시민 권력을 장악해서 시민 권력으로 통해서 각 정부 기관으로 들어가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때 가장 많이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가 뭐냐? 위원회를 만들면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위원들을 만들면 그들이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고 저들이 정부의 정책을 거꾸로 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원회의 결정을 오히려 기존의 정부 부서 관료들에게 국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앞잡이 누구예요? 군인권센터 임태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군인권센터가 국가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임태훈은 병역을 거부한 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을 하는데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군 복무도 하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 군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이후로 저 악랄한 자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저런 동성애자들이 LGBT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하고 군인권센터가 계속적으로 군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군인들을 오합지졸 군대로 만들고 핸드폰까지 쓰게 만든 장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태훈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지고 그리고 군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임태훈이가 앞잡이 노릇을 해서 트랜스젠더로 군대 가서 성기 제거 수술한 자가 나는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강제 전역당하니까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한 트랜스젠더가 유공자가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트랜스젠더 자살자가 지금 들어가서 유공자로 순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직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이 위원회를 통하여 국방부도 장악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법무부도 장악하고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원회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좌파들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을 아시고 위원회를 다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우리 보수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 국민들이 들어가야 되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위원회를 장악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에서 보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하기도 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제죠. 자,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도 주면서 국가 수반의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마음대로 뭉개버리면 돼요, 안 돼요? 상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제하에서는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그 대표가 수상이 되는 체제지만 대통령 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미 이재명은 선거 재판을 하면 의원 배지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의원직을 잃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 재판을 선거는 둘째치고 선거 사범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재판,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하면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이내에 끝내고 2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내고 3심은 언제요?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 선거 사범들은 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모든 법의 재판에 우선하여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를 뭉개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재판도 질질 끌고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나가도 1년 이내에 벌써 끝났으면 이재명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테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모든 국회의원들은, 선거 사범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고 배지를 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이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탄핵 정국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점심때에도 대법원 앞에 가서 신속히 법원의 판사들이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들,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이행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석열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자, 이 영상을 대통령한테 보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류 언론은 하나도 오지 않고 유튜버님들만 오셨어요. 이 썩어빠진 언론들, 부안해동하는 언론들,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반국가 사범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 방송들,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진실을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외치는 탄핵 반대 외침,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치 행위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한다. 자, 천천히. 자, 정보관님들이, 자, 오늘은 집회가 아니에요. 기자회견이니까 조그맣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자, 제 모두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시고 또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이시며 지난 국가교육위원이신 박소영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지금 춥고 장갑도 끼고 박수를 못 치죠.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참 여러분들 참담하시죠? 저도 참담합니다. 아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자, 힘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지금 이 탄핵 열풍,
이거 정말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셉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방 세계가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려면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실 때마다 참담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한 거 지금 저희가 이 발언을 할 때 제가 국회 앞에서 지난 탄핵 반대 탄핵 소추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집회할 때도 계엄 자체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이 날뛰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목숨을 내놓고 내란 수계라는 말을 써가면서 대통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윤석열 퇴진하라고 178회나 집회를 했었던 세력들은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결국 이들의 이런 행동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엄 선포했을 때 상황들을 우린 뉴스로 봤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선포했으면 온 군인들이 다 도로로 쏟아져 나와야 되고 실탄을 채운 그런 장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군인들이 하는 태도로 봤을 땐 저희들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해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무슨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헌법 어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는 그런 흉측한 그런 죄를 덮어 씌워서 그것도 중간에 바꾼 겁니다. 내란 수계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2월 10일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을 보면 여러분들 그 담화문을 읽어보면 눈물 없이 그 담화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구구절절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좌파들의 선동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위헌소송을 냈었던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그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엄연히 분단된 국가이고 호시탐탐 간첩들이 활동가 시민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국가보안법을 지켰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곳곳에서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이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또는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이 야당입니까?
야당으로 뽑아준 것은 국가가 잘 돌아가게끔 정부 여당을 견제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했었던 것은 이재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해서 모든 입법을 입법 독주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국회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외교 안보 하는 거 외에는 국내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삼각지 앞에서 외쳤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외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윤석열 퇴진하라고 외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길 건너에서 외치는 저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화이팅! 대통령이 말한 그 담화문에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그리고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언론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내란 수계라는 말을 버젓이 쓰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차관조차도 국회에서 바짝 졸아서 내란 수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아까 우리 주효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군이 지금 엉망입니다. 여러분, 계엄 선포했는데 군이, 특전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이 국회에서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한다고 그것에 따박따박 국가정보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군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버젓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참담한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다수가 침묵하면서 대통령이 탄핵만은 안 된다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이, 특히 조중동마저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집회를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듯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들은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이 지금 언론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헌재에 압박을 하고 있는 이들 세력, 어제도 2,000명이 집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매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응원. 네, 찍어도 괜찮습니다. 찍어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누가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석기 석방하라고, 이석기 같은 내란 음모죄를 했었던 사람도 석방하라고 모인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인터넷 언론만 뒤져봐도 여러분들 이석기 석방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집회를 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대통령 탄핵하라고 외치는 세력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 그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참 이 지경까지 됐구나라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셨습니다. 퀴어 축제에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다 보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저희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그들이 버젓이 시내에서 선동하면서 집회를 하거나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모독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 찬양 고무죄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라면서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된다면서 5.18 발언 조금만 해도 잡아가겠다고 법을 만든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대북 전단 금지도 해야 된다고, 그것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로서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하라고 저희 수없이 외치고 이 추운 겨울에 집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버젓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니 이제는 대통령에서 떨어졌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국회의원이 되더니 이젠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도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재판은 지연하겠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세상입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는 눈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뭣도 모르고 국민들이 정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막아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들이 했었던 말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도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헌법재판관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추미애도 박범계도 박주민도 떠들었던 그 입들이 주둥이가 아니면, 그렇죠? 정말 아가리 닥쳐 이 말이 그냥 나오죠. 어떻게 지들이 했던 말을 안면몰수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국회, 정말 도둑놈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하고 범법자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이 국회를 어떻게 믿고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막당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 대표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데 이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망나니 춤을 추는 자들이 지금 술이나 처먹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도록 부추기는 선동질하는 언론 방송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조중동이라고 해서 보수를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자처했었는데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를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을 끊어야 되고 광고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광고하는 기업을 불매하도록 거기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항의 전화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조중동 폐가 나라! 채널A가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채널A JTBC를 만들더니 이제는 엉뚱한 짓거리해서 지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언론 방송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박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저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탄핵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2007년도부터 11번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발의가 됐는데 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회기 21대에서도 회기 종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 하면 외국에서 영국이나 서유럽,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 LGBT들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젠더 이론에 의한 LGBT들이에요. 그러한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LGBT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소도미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법이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유래한 소도미 법이라는 게 있어서 16세기서부터 영국에서는 교수형까지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 또 2차 세계대전 때 소수인종이 박해를 받고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박해를 당하고 나고 그들을 처벌한 거에 대한 유럽 사람들과 미국에서도 전기 고문을 해서 강제 전환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양심이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과거에 박해를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 빅팀후드 컬처라고 합니다. 희생자 의식 문화로 인해서 약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 우리 그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어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등을 평등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을 달라. 어떤 특권? 우리한테 반대 비판하면 다 법적으로 때려잡아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전체주의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PC주의라는 겁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정도라는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Affirmative Action, Black Lives Matter,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거 폭동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소수인종, 소수자 우대, 소수, 그래서 성소수자 우리한테 특권을 달라. 그게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고 게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 우리나라는 퀴어 문화축제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들의 성적 만족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대 비판 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거긴 정치 사상 신념도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주사파, 나는 김일성 주사파를 김일성주의를 침범한다, 이렇게 해도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가보안법은 그냥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앞세운 저들의 차별금지법, 그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nti-Discrimination Law, 반차별법을 절대로 우리는 차별금지하려니까 좋은 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개별적으로는 장애인 차별, 무슨 차별 다 들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모든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거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우리가 막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차별금지법을 정의당 이런 짝퉁당들이랑 계속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왔어요. 이런 자들을 이대로 놔두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탄핵 반대 국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민단체 중에 일부가 왔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김은혜 인천 대표님 일로 들어오세요. 자, 와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정말 잘 사는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아젠다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 출범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겁박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님, 제가 국회의원님을 뽑았는데 절대로 탄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냈더니 국회의원이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지 알겠습니까? 내란 동조범이라고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겁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국민입니까? 누구의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신네들 아젠다만 따르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지금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왜 고도의 통치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경찰 활동비가 0원입니다. 맞습니다. 검찰 활동비가 0원입니다. 대통령 활동비가 0원입니다.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윤석열의 선발을 꽉꽉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도대체 그래놓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누가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고 무슨 내란범이 자기네가 헌법재판소입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헌법재판소장님들이 재판관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산당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제가 1차 탄핵 소추안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지 않았다고 탄핵 소추안을 걸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기가 막히다고 난리를 치니까 빼더라고요. 스리슬쩍. 정신이 나갔습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서로 다 나눠 먹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네가 열심히 일해도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서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만 다 먹고 160kg가 됐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다 못 먹어서 항문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에 이 놀라운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똑바로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젠다를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의 보류인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놀라운 판결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에 넘겨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최영 장군의 말씀처럼 절대로 황금에 넘어가지 마시고 권력에 넘어가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배우신 것처럼 익히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헌법으로 재판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고유 권한 계엄령이 절대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한 분 용인에서 오신 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금글로리아 간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데 또 불구하고 이 열기를 어느 누구도 절대로 꺼트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저는 3일째 계속 나오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날 아무것도 없을 때 소수의 몇 분이 나오셔서 손에 손으로 저렇게 피켓에 써서 탄핵 반대하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울림이 있었고 경찰들과의 충돌도 있었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화환도 처음에 갔더니 근조 화환이 5개 있었는데 4개 있었고 화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근조 화환이 저쪽에서 온 걸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어디서 보내온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스트바에서 보내온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나쁜 말을 적어서 호스트바, 호스트바에서 근조환을 4개나 뭐가 잘났다고 떡하니 보내오고 우리 거는 화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발빠른 대표님 한 분께서 전화하셔서 빨리 보내라, 화환 보내라 해서 시작이 돼서 그날 저녁에 우리 주 대표님도 보내라고 또 주변에 연락했는데 어제는 300개가 왔는데 오늘 보니까 더 첩첩해서 500개를 넘는 그런 우리 화환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너무 놀랍습니다. 예, 제가 어제 화환을 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용기 있는 분도 있었고 지나가는 좌파들은 막 기분 나쁘다면서 뭐라고 툭툭툭툭 거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든지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나올 때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수가 탄핵 이슈로 인해서 무섭도록 뭉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위기가 왔는데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24% 넘는 거죠.
같습니다. 어제 이 자리도 사람들이 모이셨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첫날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자신이 없었는데 한 분 한 분 모이시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해주시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두관인가 그 민주당 의원이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더라고요. 4월에 부정선거 이게 저는 보고 또 무슨 개수작 부리려고 이러는구나. 어쨌든 간에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정말 여기서도 부정선거 밝히기에 목숨을 바친 분들 계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도 저도 투쟁하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싸우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가족에게서도 빈정거림 받았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딨어? 증거를 대봐. 그런 뭐 음모론 같은 말 하지마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니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춥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 대한민국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 우리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의 힘,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되지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으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민초가 뭉치고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유산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탄핵 구호를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준비된 시민단체 회원들의 임원들의 발언은 끝났고 나는 여기 왔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욕하거나 흥분하면 안 되고 몇 분을 모시고 발언하고 저기 한 번 또 오셨네. 오늘 짧게 또 하세요. 자, 김현희 대표님 한 번 더 발언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이 판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 민심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박지원 변호사님의 이봉규 TV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실 때 선관위 비밀번호가 뭐였죠? 12345. 여기에 죄송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번호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민원 처리하는 그 비밀번호가 12345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12345. 네, 콜센터 전화번호가 12345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재명의 선거 캠프 구호가 12345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의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2024년에 이재명이 12345 그것을 구호를 외쳤고 총선 승리 당위성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또 2021년 또 이재명이 또 민주당 인재 영입 그때도 12345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대부분 중년의 남자들은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부인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오늘 자기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부정선거 없다고 한 거 회개해야 돼. 당신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둘이 내용을 캡처해갖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신 것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지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의하고 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바로 좋은 소식이 올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선관위 서버는 수사의 성역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선관위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와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너에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이 말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의 발등을 찍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의 자기의 발언들이 이제 자기를 궁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70만 명이랍니다. 중국에는 또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한 몇입니까? 17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탄핵 그 집회에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중국 우육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중국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중국 우리 다 퇴출시켜야 되고 추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내일 더 많이 나오시고 모레 더 많이 계속 나오셔서 우리가 이 전체를 둘러싸면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올바르고 공정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각하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억지 탄핵 간첩 활동 내란 선도 더불어 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시민으로서 자유발언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 밝히고 자유발언 하고 싶은 분 여기 오셔서 꼭 발언해야 되겠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다 동의하는 거죠? 우리 발언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할 두 분 이쪽에 오셔서 둘이 같이 오세요. 자, 두 분 시민단체 대표면서 또 회원이 권경희 대표님과 저거 좀 조용하게 이선희 해달라 그래. 저거 회원이 길 건너편 우리가 그 평생 날리시면서. 자, 경찰 여러분, 떠들어도 되나? 정보관님, 자, 경찰 정보관님, 집회 우리 기자회견 방해하는데 우리는 조용하게 해달라 놓고 저 방해하는 거 저거 가만두면 되겠어요? 저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라고. 아이, 빨리 말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만 저 뭐하는 거야, 경찰? 자, 우리 다 같이 해주세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래, 경찰분들 빨리 가서 단속하세요. 조용히 해라! 왜 방해를 해?
빨리 가서 조용히 시키세요. 볼륨 낮추세요. 우리도 크게 합시다. 우리도 크게 자, 합시다. 우리 다 구호 외칩니다. 우리도 외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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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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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함성 10초간 발사! 자, 더 크게! 더 크게! 조용히 해! 어디 가서 방해하고 있어! 자, 좀 쳐주세요. 주로, 자, 알았어요. 자, 소리 더 나면 가만 안 돼. 저 앞에 가서 다 그냥 쏴버릴 거야. 자, 저것들이 어디 와서 겁대가리 없이. 자,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는 경찰에, 자, 조용히 해. 싸우지 마세요. 경찰분과 싸우지 마세요. 자, 우리 정보관님 협조해서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데, 계속 저기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됐어요. 자, 우리 협조하고 있어요. 경찰분들. 자, 여러분, 이제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의 의지를 담아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강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한국 국회가 치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 야당인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영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의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닌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의 행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농단이요 헌정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 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은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서 똑소리 나게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춥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이 탄핵의 전국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 헌법재판관들 겁먹지 마시고 국민들이 지키니까 안심하시고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4시에 기자회견, 또 새로운 분도 오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계속 듣다가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럼 빨리 공부해갖고 여기다 써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읽으세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빨갱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에요. 마이크가 기절했어요. 마이크가 얼어갖고 이 배터리가 지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죠? 예. 이 마이크가 얼어갖고 지금 추운 날씨입니다. 자, 아무튼 내일 모레 4시에 하고 토요일 날은 3시에, 토요일 날은 3시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토요일 날 여기 다 덮어버려야 돼요. 자, 그거 여기 또 여기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여기대로 그거에 가시는 분 가시고 여기 또 여기 되니까 우리 헌법재판 우리가 자천들이 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광고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집회가 불어된 지역이에요. 모든 집회는 100m 밖에서밖에 안 돼. 1인 시위도 한 사람 외에는 피켓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만큼 모이는 것은 기자회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내일 또 4시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경찰분들에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민원을 넣어야 되니까